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7일 울프입니다. 고객사 선생님들, 저희가 광고 싸게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EM넷입니다. 이 EM넷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성장하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 이베스트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데, 그러나 이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광고비 집행. 자,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좀 주춤한다지만 결국은 써야 할 돈이 판관비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마케팅 시장이나 광고 시장은 다 디지털이고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들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마케팅은 뭐다? 빅데이터에 근간해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이 디지털 광고, 바로 EM넷이 잘 수행하고 있다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약간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투자가 좀 충분히 있다면 또 우상향의 흐름을 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초록색 선도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에서 맞고 계속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등을 주면서 지속적인 반등이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보면 EM넷에 대해서는 이베스텍 정홍식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이 동사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광고 집행과 성과 관리, 광고 분석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영업이익을 보면 고수준의 20% 수준의 고성장을 시현했다입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은 22억 원인데요. 이대로 좀 잘 진행만 된다면 성장폭이 확대가 되고, 또 이제 현금 517억 원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FM 가이드를 보면 주주 현황에 김영원 대표를 이제 필두로 해서 또 이제 트랜스코스모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지분을 이렇게 41%, 2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32%나 상승을 했죠. 사업 요약을 보면 동사는 2021년도 상반기 종속 회사인 더 브록스를 통해 이커머스 사업에 진출을 하여 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디지털 통합 컨설팅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의 업체 및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기술력으로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 국내와 일본에 특허를 등록했다입니다. 비디오 광고 운영 능력 및 또 이제 콘텐츠 제작까지 이런 사업 범위를 또 확장을 해서 앞으로도 더 나은 실적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이버나 다음 대형 광고주와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또 이제 중대형의 그런 큰 광고주를 모시고 살면서 또 영업력 확대, 또 일부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에 또 좀 지대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또 가능할 전망이다. 이제 PER 밴드, PBR 밴드 차트 보면 이제 고수준의 위치에 있지만 향후에 또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 밴드 차트는 또 다시 그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니까 이제 마케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검색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디스플레이 마케팅, 영상, 페이스북, 해외, 바이럴 마케팅, 다양한 이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광고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애드 인사이트나 뭐
RTA 매니저, DXR 그리고 애더 센터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광고해주는 광고주들이 우리 광고들이 적절하게 잘 나가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어떻게 타겟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쉬운 고민과 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를 보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 제일 커요. 네이버 및 제휴 사이트에 노출하고 CPC 방식, CPM 방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광고 대행이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또 보면 이제 계약 상대처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온라인 그런 검색 이런 부분에 이제 검색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거기에 광고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보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발 비용은 1% 정도 수준으로 참 낮은 수준의 매출액 대비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비야 전체 광고비 점유율을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할 전망이고요. 다시 신규 사업 및 또 내용 전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상품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를 발굴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디지털 유통 모델을 또 확립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 저의 코멘트는 디지털 시대의 광고 역시는 디지털답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광고라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업과 또 광고주 역시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광고 시스템을 좀 활용하기를 원해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EM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이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또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EM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성장하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라는 내용의 EBS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데 그러나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